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6일인가요? 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 다음에 김정은의 과거 사진, 그리고 대역을 중심으로 김정은이 과연 건재한가, 짠할 수 있는가 알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 김일성 생일이라고 하는데 김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제 생일날인데 오지 않았네요. 4월 25일은 그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누차겠지만 김일성이는 친중파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그 유격대로 뛴 사람이에요. 똘마니로. 그때 자기가 이끌었던 그 중국 공산당 주보중이 이끄는 부대에 있던 조선족 부대를 지금은 인민혁명군이라고 우기고 있죠. 네. 일개 중대 장밖에 안 했으면서. 그 창건일을 4월 25일로 잡아놨습니다. 상당히 자기는 중요한 일.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별도로 잡아놨는데 그 행사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보수 세력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도 심각한 노골적인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언론 통제가 뭐 일방적인 보도가 우리나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은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현재 SNS상에서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치면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네. 그럼 가끔 중국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그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이. 예.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중국판 트위터가 웨이보고 카카오톡이 위챗인데 중국판 카카오톡이 위챗이라고 하는 건데 발음이 맞나요? 자신이 없네. 휘신인데 거기에 김정은을 뜻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뭐 약칭이나 별명 같은 걸로 글을 올리면 올라온답니다. 그런 걸로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2차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부장. 중국은 북한하고 관계는 당대당, 공산당 대 공당당, 우당 관계이기 때문에 공산당 대연락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때 한국과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 해가지고 중국 외교부에 그 누구죠? 왕이 씨인가요? 그 양반이 나와서 합니다. 북한하고 할 때는 주로 당 외교부가 하고 당 대연락부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하고 할 때는 중국 국무원에 있는 외교부가 하죠. 그 차이가 있는데 당이 더 우선입니다. 그 연락부 부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 총의원, 총의원이라는 거는 뭐 종합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명 301 병원인데 의료진을 보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글에 올라오는 거고 북한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에게 중국 의료진 파견을 요청했다. 그런 썰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SNS에 올라오는 거고 중국 SNS에 김정은이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 그런 썰. 김정은이 심혈관 시술을 받는 도중 긴장한 의료진의 실수로 중태에 빠졌다. 이런 썰들이 돌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 4월 23일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역시 북한을 상대하는 데죠.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25일에는 중국의 김 위원장에 관해 조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대표단을 북한에 보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보도와 썰 보도가 섞여 있는 거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4월 26일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300일 병원, 아까 말한 인민해방군 총위원,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군 수도통합병원 정도 되겠네요. 301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팀 약 50명을 23일 또는 그 전에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 파견은 김정은 개인의 문제를 하기엔 50명이 너무 많다. 따라서 코로나 대응을 둘러싼 폭넓은 지원이란 견해도 있다. 이렇게 약간 힘을 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외국 언론의 보도와 중국 SNS에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외교부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죠.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기자들이 껑상 꽤 이름 알려진 친구죠. 이 친구 대변인인데 계속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질문에.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좋은 이웃이며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길 원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확인 안 해줍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김정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줄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거 갖고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죽은 거리 확실하면 몰라도 밝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밝히면은 각국이 자기네 휴민트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거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도발이 돼갖고 어쨌든 빌미를 주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죽은 게 확실하다면 혹시 미국은 바뀔 수 있겠죠. 네,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죽은 게 확실해도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남북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정부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너무 한쪽으로 몰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짠 하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행사할 때마다 잘하는 서프라이즈, 깜짝 쇼라는 건데 이걸 상당히 얘들 잘합니다. 그 전에 한번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러시아의 구축함을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쭉 보다 갑자기 짠 하면서 케이크 들고 와서 사람 재밌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깜짝 쇼를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의 하나의 방법,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글쎄 그걸 하지 않고 김정은 스틸 사진을 공개한다면 저는 계속 김정은의 유고를 의심할 겁니다. 자, 요 기사를 봐주십시오. 함경남도 선덕비행장 인근에 이동식 발사 차량, 이게 뭔가 TEL 트랜스포트 수송하고 E 이렉션 세우고 L 론치 발사하는 자동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기립시켜갖고 발사하는 그런 이동식 발사 차량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24일입니다. 근데 북한이 왜 자꾸 이렇게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는가 하면요. 미사일을 쏘려면 이 발사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중에 포병 갔다 오신 분들은 방열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포를 쏘게 되면 빵 쏠 때 그 빵 뒤로 밀리는 것 때문에 포가 흔들리거든요. 그 두 번째 쏠 때는 잘 안 맞잖아요. 흔들려갖고. 그래서 이제 방열이라고 해서 지지대 내에서 꽉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사일을 쏘면은요. 후폭풍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나로 쏠 때 후폭풍 빠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안전한, 그러니까 평평한 데다가 차를 놓고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비행장이 제일 좋아요. 북한에서는 비행장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뭐 약간에 있는 거, 그거 거기서 주로 쏘는 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는 거의 압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비행장 중에는 대표적으로 원산에 있는 군 비행장인데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글어스가 북한의 비행장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평지가 활주로상이나 또는 이제 택싱웨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쏘겠죠. 근데 이 원산 비행장은 산을 중간에 활주로 중간에 산에 들어가 있으면 산 밑으로 뚫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산에서 비행기가 쭉 달려와서 마지막 끝에서 탁 뛰어오르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탐지를 속이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이러한 지하 활주로에다가 텔 차량을 숨겨놨다 갑자기 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주로 비행장에서 쏩니다. 방열하기 좋고 숨기기 좋고 또 경락고도 많으니까 발사 차량이 크잖아요. 그 안에서 다 준비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8월 24일과 올해 3월 29일에도 선덕 비행장에서 초대형 방사포, 우리는 KN은 코리안 노스, 미국이 붙인 별명이죠. 25를 동해로 쏘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작년 8월 24일 발사 때는 김정은이 현장에 갔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추측은 뭔가 하면은 북한이 선덕 비행장에다가 텔을 갖다 놓은 거는 조만간 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김정은 대역을 그쪽에 보내요. 그럼 여러 사람이 목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쌉니다. 쏘고 나서는 김정은 대역을 찍은 사진을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 8월 달에 김정은이 갔을 때 찍은 그 사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8월 24일이면요. 얼마나 덥습니까? 한참 더울 때인데 지금은 어때요? 4월이잖아요. 아주 춥지 않습니까? 옷이 안 맞을 수 있다. 이게 북한의 고민일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갖다 놓고 당장 쏘지 못하고 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하나의 추론입니다. 자, 이 기사는 8월 24일 날 장령 선덕 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를 전한 그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노동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김정은이 발사를 참관한 사진을 썼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김정은이가 긴팔을 입고 찍었네요. 8월 24일 그 더울 때 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텔에 올라가 있는 북한 병사들이나 주변 병사들 보게 되면 다 긴팔이죠. 아, 이거 자료 사진 아닐까? 딴 데서 찍은 거. 옛날에 찍어놨던 거 쓴 거 아닐까? 네. 근데 또 그날 사진 중에 보게 되면 그 보도에 있는 사진, 북한 사진 보게 되면 김정일은 여전히 긴 옷인데 그 옆에 있는 북한군 관계자도 긴 옷인데 나머지 분들은 또 반팔이에요. 나머지. 저 멀리 있는 김여정이도 반팔이네요. 아, 8월 24일 진짜 더운 때인데 이렇게 140km 나가는 이 친구가 이렇게 긴팔로 다녀도 되나요? 보통 여름에는 막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펄럭펄럭하고 다니던데 지금 못 견디던데.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8월 24일 날 작년 쐈다고 한 사진 자체가 조작일 수 있다는 게 진짜 추론입니다. 북한이 답을 안 주겠죠. 만약에 이 사진이 작년 8월 24일 쓴 게 맞다면은 북한은 이 중에 안 썼던 거를 이번에 선덕에서 쏘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 8월에 찍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찍어놨던 거라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북한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 3월 29일 선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때 북한은 김정은이 현장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요거일 수도 있죠. 예, 풍으로 빵 쓰러졌을 수도 있죠. 원래 3월 29일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 중에 북한에서 이제 이 3월 29일 쏜 거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3월 22일자 근데 요거 3월 22일자 노동신문에는요. 3월 21일 김정은이 전술 유도 무기 시범 사격을 참관한 사진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매체가 하나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가죽 옷 차림이에요. 네. 과연 3월 21일 김정은이가 전술 유도 무기 시험 사격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죽 옷입니다. 이런 옷도 한번 입은 거를 이번에 소개한 다음에 나올 수 있겠죠. 저는 3월 22일도 김정은이가 과연 정상이었는지 의심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만약 이 사진을 쓴다면 3월 21일 날 보도한 거랑 같지 않나 하고 옷도 한번 의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만약 나온다면. 그래서 북한은 신덕에서 미사일을 쏘게한 후 3월 21일 날 보도했던 전술 유도무기 시범 사격 사진 중에서 보도 안 한 것 또는 작년에 8월 달에 한 것 중에서 보도 안 한 것. 근데 그 두 사진도 작년 것과 올해 것도 과거의 사진일 수도 있다. 이런 염두에 두고 과거 또 어떤 것과 같은 옷이 없는가 하고 한번 추론을 해보죠. 추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 매체 사진부 기자들이 있는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하다가 하도 일이 많아서 좀 하다 말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옷, 같은 차림이 나온다면은 김정은은 유고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도 열심히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는 걸 거꾸로 해갖고 다른 느낌이 나는 거 뭐 열심히 찾고 있겠죠. 근데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면 힘들겠죠, 걔네들도.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머리 싸움을 안 하게 하려면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나주면 돼요. 짠 하고 나타나는데 북한이 그냥 할 리는 없어요. 상당히 이익을 챙기고 할 겁니다. 무슨 이익을 챙기고 하느냐? 자기들도 이익이 있어야죠. 뭔가 하면은 지금 북한은 보릿고개 중입니다. 지금 식량이 급합니다.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나 그걸 해제하는 조건으로 김정은을 짠하고 나타나게 하거나 중국이 북한에 뭐 식량 지원 제가 4월에 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받는 조건으로 뭐 그런 걸로 짠하겠죠. 즐겁게. 그렇지 못하다면 김정은은 신관계 수술이 아니라 풍을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만약에 이 풍을 맞고 다리를 저는 정도라면은 몸이 뒤틀린 정도라면은 열심히 시술해서 몇 달 후에 나오겠죠. 짠은 아니지만 쩐하고 나오겠죠. 강도가 떨어지게. 김정일이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와사를 맞아서 얼굴이 돌아갔다면 나오기 힘들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얼굴 돌아가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 폴리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럴까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 하기 좀 힘듭니다. 얼굴을 고쳐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대역을 쓸 수 있겠죠. 고쳐보려고. 그래서 과거 김정은이가 군사훈련한 사진들이 그거야 뭐 매년 똑같은 거고 비슷하니까 미사일도 비슷하니까 그거를 쓰면서 시간을 끌면서 김정은을 고쳐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 짠하고 나와라. 스틸 사진 말고 동영상 내보내라. 동영상도 그냥 내보내냐고 김정은 목소리, 현재 목소리 있는 거 내보내라. 이렇게 북한을 압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압박하느냐? 우리 대통령이 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부드러운 소프트 심리전, 공작전인데요. 우리 야당의 김종인 대표 비상위원장이나 뭐 홍준표 같은 이런 거물 정치인들이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북한 너 이상하다. 김정은 들어있는 최근 동영상 방송을 해봐라 하고 요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매체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냥 뭐 일과성으로 흘러가지만 정부는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반응이 나오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겠죠. 뭐 타격하겠다. 뭐 그러면서도 김정은 동영상을 안 내보면 이상한 거죠. 또 국회가 열렸을 때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해도 돼요. 야당 의원들이.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 뿌려도 됩니다. 그거는 기자들이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건 우리 기자들이 안 쓰겠죠. 그래서 대북 심리전은요, 꼭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야당도 하고 그 민노총 전교조 같은 단체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좀 더 역할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군 나가라고 하는 그런 운동하는 1인 피켓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세요 좀. 사망설을 숱하게 낳고도 건재한 지도자가 있는데 쿠바의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는 90세를 넘겨서 만 90이 넘겨갖고 2016년 11월 25일 사망했는데 정말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사망설 많이 떠돌았습니다. 유명한 게 94년 뇌일혈로 사망설, 허위죠. 96년 폐암으로 사망, 허위. 근데 97년에 또 여름에 워낙 나이도 많이, 97년이면 벌써 그때도 나이가 이제 뭐 한 70. 근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전당대회에 나왔고 7시간 연설을 해버립니다. 네, 일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런 얘기 돌았을 때 나와서 몇 시간 연설하라 이거예요, 동영상.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자꾸 이렇게 구두로 죽여버리죠. 97년 10월 전당대회 때에는 동생 라울 카스트로를 부통령인데 후계자로 지정해버리니까 그 무렵에 이제 그 다음 해 의사라고 하는 쿠바인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97년 10월에 카스트로가 그렇게 부통령인 동생을 후계자로 했을 때 후계자를 한 이유는 내수를 받은 것 때문이다 라고 또 공개를 해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카스트로가 로마 교황청에서 오신 분하고 6시간 동안 만나는 바람에 불식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서로 심리전과 심리전에 부닥친 건데 쿠바가 계속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라울한테 공산당 1서기, 공산국가에서는 서기장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걸 넘기면서 공식 은퇴하고 2016년에 죽었습니다. 나이 90에. 그럼 뭐 사망설이 다 엉터리죠. 따라서 김정은도 제2의 카스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어갖고 뭐 90까지 살아도 좋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카스트로는 건강하기 때문에 97년에는 쿠바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까지 해줬어요. 사망 안 했다고. 하도 엉터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건강하면 뭐 우리하고 미국이 또 중국이 부정해 줄 테니까 짠 하고 나타나라 이겁니다. 김정은이 짠 하고 나오려면 무조건 동영상, 목소리가 들어간 게 나와야 된다. 네. 과거 사진, 이상한 사진 쓰게 되면 또 의심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국정원 또는 정보사, 우리 합참의 심리전부대, 대북 심리전 하라 이거예요. 북한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를 또 하십시오. 우리 뭐 민노총도 하시고 내 전교조도 하시고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세요. 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연방적 통일을 하든 뭐 하든 간에 하려면 그런 얘기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하고 우리 관계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심리전 공작전의 꽃은요. 만약 북한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모순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모순의 극대화가 그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운 때 사면 초과에 걸리는 항우의 꼴입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뭐 허방을 치고 뭐 허통을 뭐 겁을 주고 했는데 모순에 걸리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이 축이 기울 때 진짜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세력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에 비슷한 방법으로 통일될 수도 있어요. 평화적인 통일할 수도 있고요. 네. 중국의 개입을 막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가 못 나올 상황이다. 풍을 맞아 얼굴이 상했다면 지금 북한은 김여정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 또 김평일을 불러들였고 김정철이가 있고 김정철이 아들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하니까 후계자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끄는 동안 뭐 그냥 김정은의 생사라든지 풍 맞은 건 공개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량 부족하고 자꾸 우리가 찝쩍거리면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꽝 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과거 사진을 써갖고 뭐 건재하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도발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군 이런 관계자들은 얼마 전에도 우리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뭐 비행기 많이 띄운다. 북한이 지금 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도 있었고요.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대비하라. 이게 안보와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역발상적인 걸 드리는 거는 우리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국정원, 뭐 경찰, 기무, 군 다 이런 데서 think the unthinkable 해서 하라 이거 추론을 해서 검증하라. 네, 그리고 대비하라. 그리고 그걸 기회로 활용해라. 위기는 기회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